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말하기로 했잖아. 같이 반말해야지. 그래? 아니 어떻게 지냈어? 뭐 그냥 요즘에 와이프가 출산해가지고 계속 그냥 아기 생각만 하면서. 아기가 지금 얼마나 됐지? 지금 아기가 이제 한 열흘 때면 지금 그 산후조리원에 조리원에부터 14일 있으니까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것 같고. 조리원에 그럼 남편도 같이 있는 거야? 뭐 그거는 개인 선택인데 사실 뭐 남편이 옆에 있어서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같이 옆에 있으면서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그런 수준이고, 이제 한 3-4일 지나면 이제 오히려 와이프가 걸리적거리니까 집에 가라고. 저도 그래서 빨리 나왔고요. 그러면은 와이프가 조리원에 있을 때 남편은 집에 있으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유도 주어지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 아닌가? 사실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랑 얘기를 했고, 조리원 있을 때 한 일주일 정도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출산하면 10일의 휴가가 주어지는데 5일은 같이 있고 5일은 조리원 들어가서 혼자 시간을 갖겠다. 5일이 남아있는 거네? 네. 뭐 혼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아예 이런 혼자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렇죠. 사실. 근데 그러면은 조리원에 와이프가 있을 때 그걸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 주 뭐 화요일 날 나랑 둘이 1박 2일 놀러 갈래? 이러면은 그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게 원래 보통 불가능하지 않나? 보통 여자들이 그렇죠. 나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데 그 노는 꼴도 못 봐서 어떻게든 막 내 옆에 있어 막 이런 느낌이 좀 강한데 보통은. 그렇죠. 그래 뭐 와이프랑 연락만 잘 하고, 뭐 사실 긴 시간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크게 뭐 그렇지 뭐 연락은 안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와이프가 워낙 이 포용력이 있는. 혹시 와이프가 저희 연상 누나요? 연하인데 연하요? 네. 이상하네. 이거 그래 그 엄청난 소위 말하는 게 약간 천사 느낌으로 약간. 그렇죠. 야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엄청 부러워하실. 그러면서 그렇죠. 이 얘기를 이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이 아니 이런 사람도 있다는데 얘기 꺼냈다가 이제 좀 이상해질 수도 있고. 아무튼 저희 날씨도 좋은데 그러면 조금 이렇게 걸으면서 얘기를 하자. 그러시죠. 오케이. 아니 그러면은 그 5일 그걸 어떻게 쓸게 이제? 일단 지금 혼자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지금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5일을 집에 안 들어올 수는 없잖아. 그렇게 아니죠. 그건 아니고. 외박 같은 경우는 한 1박 정도만. 근데 자유라는 게 사실 뭐 멀리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집에서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하는 것도. 그렇지. 네. 그게 예를 들면 뭐 평소에 뭐 게임하면은 뭐 엄청 눈치 보이고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원 없이 내가 그만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사소한 것들도 다 또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는 거니까. 게임 무슨 게임? 저는 위닝 되게 좋아해가지고. 위닝? 잠깐만 지난번 회차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랬었죠 한번. 그럼 위닝을 할 생각도 있는 거야? 그렇죠. 에어컨 바람 쐬면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그렇죠. 하다가 위닝 하다 좀 질리면은 뭐 이렇게 영화를 본다거나 그렇죠. 컴퓨터를 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자유의 어떤 하나. 그렇지. 아무튼 이제 여기가 이런 공원인데. 여기 좋네요. 여기 저기 국회의사당 마징가 머리. 맞아요. 마징가 머리. 여기는 저기 회사가 보여가지고. 저희가 본사거든요. 어디? 저기 쌍둥이. 저 빨간색? 왼쪽에 있는 거. 저 이렇게 대칭으로 돼 있는 거? 저게 LG. 저게 쌍둥이 빌딩. 근데 그게 LG 거야? 네, 그렇죠. 본사. 그래서 이제 야구팀도 LG 트윈스잖아요. 트윈스. 트윈스. 네. 이 천막 있는 벤치가 없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버스킹도 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 공간인데. 이게 코로나가 진짜 참.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갔던 좀 여행다운 여행이 언제? 여행다운 여행이라고 하면은 뭐 제가 기억에 남는 여행은 뭐 좀 오래되긴 했지만 신혼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네.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앞에 거에 대한 혼자 시간을 보낼 거에 대한 어떤 그 방어성 발언 아니야? 그게 이제 그래서 신혼여행으로 갔던 게 이제 라스베가스랑 칸쿤 쪽을 갔었는데, 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 라스베가스 갔었을 때는 그 새벽에 그랜드 캐년 갔었고, 사실 버킷리스트에 포함이 돼 있었던 곳인데 마침 뭐 신혼여행이라는 큰 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는 진짜 그때가 처음 가본 거. 처음이었고 진짜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거의 그림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랜드 캐년을 나도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넓은 곳을 살면서 본 적이 없잖아요. 깊은 곳. 그쵸. 그러니까 내 눈이 그 정도의 거리를 처음 보니까 약간 맞아.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아? 내 눈이 지금 이게 맞아요. 착시도 멀어지고. 그때가 너무 좋았었고 그 항상 가면은 찍는 사진 있잖아요. 그 끝에 걸터 앉아서 찍는 사진, 인생 사진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 사진은 진짜 두고두고 소장해도 될 정도로 정말 잘 나와서 생각에 많이 남아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거기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멕시코 넘어가서 칸쿤으로 넘어갔는데 칸쿤 난 안 가봤는데. 거기가 정말 그 호텔에서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뭔가 이렇게 그냥 보기만, 가만히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광경만 바라봐도 힐링이 되는 느낌? 진짜 거기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 신혼여행이 그러면 며칠 정도였길래 라스베가스 갔다가 2주를 갔다 왔죠. 신혼여행을 2주를 갔다 왔어? 네, 2주를 갔다 왔죠. 보편적인 어떤 그런 삶은 아닌데? 그죠. 직장 생활할 때? 그쵸, 회사 다닐 때. 그러면은 휴가를 묻혀서. 그냥 회사들이 그렇게 휴가 길게 쓰면 네. 좀 뭐 싫어하고 좀 약간 갔다 오면 뭐 책상 없어진다 그러고 막 실제로 갔다 오니까 의자는 없어져 있더라고요. 럭키 금성이 이제 LG로 바뀝니다. LG.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인데 핸드폰을 네. 지금 보니까 저게 LG 핸드폰 쓰는 사람이 내 네.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 네, 네. 없는데 말도 지금 이상한데 눈물 나는. 이게 LG 핸드폰 맞잖아. 네, 맞아요. 근데 보기에 난 이상하지 않았고 네네네. 이게 난 느낀 게 LG에서 이제 이거를 철수를 네. 한 건가 완전히? 그쵸. 이제 완전히 뭐 공식 발표를 한 거니까. 네네. 근데 그 LG 폰을 몇 번 사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한 2, 3년 전이니까 이제 이런 발표 나기 전인데 가격이 난 좀 되게 애매했거든. 차라리 물론 이제 당연히 좋고 그만큼의 그쵸. 기술력과 자본이 들어갔겠지만 차라리 그런 어떤 기능적인 측면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운시켜서 뭐 예를 들면 한 5, 60만 원짜리 폰을 만들어줬다. 네, 스마트폰으로. 네, 네. 그랬으면 나는 무조건 샀을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었는가. 이게 일단은 사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시장에서 LG의 폰을 판단하는 어떤 이 눈높이가 회사에서 책정한 가격대에 미치지 못했던 게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판매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죠. 근데 저도 되게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회사에서는 어찌됐던 간에 이제 그렇게 가격을 출고가를 낮게 책정을 하게 되면 그 역시도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따져보니 네, 그렇죠. 왜냐면 인건비든 뭐 네. 재료비가 됐던 이런 비용적인 부분이랑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이제 이익이 그렇게 저가로 책정했을 때는 안 나올 거고, 이미지라고 할까요, 약간 좀 이게 중저가 기업 이미지 그런 거에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럴 거면 안 팔고 만다 그냥 차라리. 그래서 약간 좀 고민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이 LG 폰을 거의 다 쓰는 건가요? 그 직원들은 그거 지금 대부분 현재? 쓰죠. 아. 네, 대부분 쓰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이제 LG 폰을 안 만드는데 네. 이제 그 아까 잠깐 얘기했던 대로 그 애플 폰에 대한 그 그쵸. 판매 그거를 이제 하니까 애플 폰을 좀 싸게 쓸 수 있나? 그 많은 임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그 베이스샵에서 판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내심하고 있어서, 그게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제가 쓰는 이 폰은 LG 폰의 마지막 폰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애플 폰을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면은 그 베스트 LG 그 샵 샵,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가전이랑 이렇게 다 파는 데서 핸드폰을 네네. 이제 애플 파는 건데 차라리 그 멤버십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잘 구축해가지고 아니 물론 이제 그건 애플이 동의해야겠죠. 그렇죠. 가격 동의를 이제 안 되면은 거기만 또 싸게 파면 또 애매해지니까 다른 매장이 그렇긴 한데 그런 것만 되면 사실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프로모션 부분은 뭐 사실 회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고. 그럼 통신사를 LG로 넘기게 되는 또 상황이 올 수도 있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LG 통신사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또 거기까지 연결돼서 막 머리 아프게 막 다 생각을 하고 있겠네. 그렇죠, 운영진 그 임원분들은 근데 또 너무 이렇게 뭐 한쪽만 밀어줄 수는 없는. 뭐 공정거래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있나? 뭐 어떻게? 다른 타 통신사에서 이제 반발이 있겠죠. 그러니까 LG로 옮기면서 LG 그 베스트샵에서 사게 되면은 갑자기 무슨 파격적으로 네. 아이폰이 지금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냥 뭐 90만 원에 준다. 이러버리면 첨단 기술을 우리 생활 가까이. 그렇구나. 그럼 차를 지금 타는 게 저는 지금 K7
트렁크가 자동으로 막 닫히고 이러던데. 요즘 차는 다 아 그래? 내 차가 지금 언제냐? 나 지금 10년이 원래 차를 그러면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좋아해? 편한 이렇게 좀, 왜냐면 약간 좀 지금 나이가 지금 사실은 나이가 지금 이제 몇이지? 지금 35이죠. 35이면 뭐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K7 느낌과는 조금 약간 그쵸. 괴리가 있어 보이는데. 저는 나이에 좀 맞지 않게 그런 차가 끌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드림카라고 해야 되나? 아 드림카는 하나씩 있어요. 네. 그거는 물론 외제차예요. 아 드림카는 뭐야? 저는 지금 S클래스 사고 싶고요. 잠깐만 근데 S 클래스 정도면은 네. 사실 드림카는 사실 거의 못 사는 게 드림카인데. 제 기준에서는 아니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0년 뒤를 바라보고 네, 네. 집에 욕심을 내지 않고 회사의 어떤 그런 신용을 바탕으로 네, 네. 대출을 낀다 그러면 어떻게든 카푸어 느낌으로는 살 수 있긴 하지. S65 네. AMG 이런 거는 좀 힘들지만. 그렇죠. 근데 저는 항상 일단 만약에 제가 싱글이었으면은 아, 고민 없이 이제 질러서 타고 다닐 텐데 그게 아니고 일단 현실적인 여건도 있고 그리고 저는 차를 사면은 일단은 그 트림이 있는데 차에는 웬만하면 살 때는 좀 상위 트림을 살려고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S 클래스면 S350도 있고 중고로 살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라인이 있는 거야 원하는? 근데 웬만하면은 좀 상위로 사실 그러면 S65 AMG인데 그러면 3억인데?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뭐 재테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어떤 그 자금 계획 같은 게 다 있는 건지. 일단은 뭐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사실 저는 뭐 얼마 되진 않았어요. 이제 3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예전에 고전적인 방식인 적금 그냥 막 한 달에 얼마씩 소득의 몇 프로는 뭐 이렇게 적금해서 모은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요즘에 워낙 이자도 이제 이자율도 낮고 하다 보니까 1년을 열심히 이제 꼬박꼬박 적금을 해도 만기가 돼서 이제 그 돈을 받아보면은 뭐 세금 떼고 뭐 해서 받아보면 이제 이게 크게 막 어떤 자산이 늘었다라고 하기엔 너무 좀 상대적으로 좀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판단이 들기 시작했죠. 더구나 이제 친구들이 이제 또 재테크 열심히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주식 투자라든지 요즘에 또 코인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산을 불려 나가는 그 얘기들을 이제 막 듣다 보니까 이거 내가 정말 좀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 너무 약간 구시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다른 방법으로 좀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주식이랑 뭐 물론 적금도 같이 병행을 하죠. 주식을 그러면은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운용하는 전체 거예요. 금액 중에서는 그래도 한 80%? 주식 비중이 엄청 높네. 그렇죠. 그럼 그 주식에 가장 네. 큰 비중이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HLB가 비중이 가장 크죠. 사실 지금 한 2년이 넘었죠. 투자한 지가. 뭔가 그 종목은 뭐라고 이상하게 건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될 수 있는 말인데 건드릴 수도 없고 그냥 뭐 나한테는 없다. 일단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MTS인가요? 핸드폰에 MTS죠. 근데 그 보면 이렇게 계좌를 누르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쭉 뜨는데 혹시나 특정 종목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도 찾다가 안 돼가지고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 HLB가 2응이잖아. 네. 그 앞에 가나다 순으로 처음에 가나다 순 정리하니까 앞에 종목들을 중에서 뭐 기억이나 니은 쪽에 있는 종목들 뭐 800원짜리 이런 거 있잖아. 한 주씩 사놓으면 칸 넘겨서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 아니면 계좌를 뭐 따로 파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보이면 사람이 아까 내가 왜 물어봤냐면 적금까지 하고 이렇게 그런 재테크를 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뭐 나는 몰라 적금할 바에는 그쵸. 차라리 그냥 주식인데 주식 중에서 그냥 완전 우량주들 그냥 배당 나오는 배당주들 그냥 넣어놓고 그냥 그렇게 보관을 해놓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좀 뭔가 뭐라고 할까 재미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자기가 투자하는 재미를 느끼려면은 내가 한번 특정 종목을 발굴을 해서 이 회사가 되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투자를 해서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점점 커가는 과정을 같이 지켜보는 것도 좀 되게 뭐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금액이 막 몰빵하고 막 금액이 크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재미가 아니라 약간 이제 도박처럼 이렇게 막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감수할 수 있으면은 그렇죠. 어쨌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감수가 안 돼서 막 삶이 압박이 되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다른 영역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잘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 얘기가 되게 조심스럽고 주변에 이제 워낙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재미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난 뭐든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미와 그 별개로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근대사가 그렇잖아. 뭐 재미로 살아온 나라는 아니니까 어떻게든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뭐 재미가 어딨어,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되고, 이런 게 좀 이제 아직 깊이 남아 있는 거긴 하지만, 선진국이 되려면 나는 그 어떤 내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그러니까 좀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행위에서도, 그리고 돈을 조금 뭐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렇죠. 재미를 뭐 돈으로 살 수도 있는 것처럼,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식도 나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으로 하고 있고,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영상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실제로 모르겠어. 이게 그래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나 이런 걸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좀 재미가 있고 상대방 사람이 좀 뭔가 통해야지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진짜 비즈니스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만나서 뭘 먹어도 계속 일 얘기만 하고, 그리고 먹는 거 관심도 없어. 그래서 뭐가 나오든 아무거나 시키래. 아니 나는 아무거나 안 시키고 싶은데, 나는 뭘 시키느냐가 중요하고, 식당을 정할 때 며칠 전부터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근데 몰라,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내가 본 어떤 몇몇 분들은 아무데나 정해, 어차피 그냥 일 얘기하러 가는 건데, 아니 일 얘기는 난 그러면 안 할래. 나 약간 이런 맛있는 걸 먹으려고 일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이런 마인드인데, 혹시 그런 정서가 있는 거야? 재미라는 얘기를 하길래, 투자에 있어서. 왜냐면 지금 LB 사실 손실 중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손실 중인데 재미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는 조금 관점이 다른 것 같아서. 물론 손실 중이면은 사실 기분 좋지는 않죠. 근데 이 회사에 대한 투자 판단은 이제 제가 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체면을 거는 거예요. 아, 이거 공감된다. 체면. 난 이미 체면에 걸려 있나 봐. 어떡하지? 뭐 일단은 저는 그 회사가 궁극적으로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물론 여러 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지원됨으로 인해서 지금 뭐 시장에서 굉장히 뭐 외면받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으면, 그게 뭐 최면일지라도 어쨌든 그 선택은 그쵸, 내가 그쵸. 한 거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한 최면에 안 걸려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고, 네, 그렇죠. 최면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각성 상태이기 그쵸. 때문에, 또 왜냐면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고 변한 건 없으니까. 맞죠, 지금은 맞죠. 네.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래서 그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암울한 거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각성이 됐든 뭐 체면이 걸렸든 아니면 어떤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보는 게 달라서, 같은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은 또 상황이 다른 거고. 어쨌든 결론은 LB가 잘 돼야 돼. 그래서 갑자기 궁금한 건데, 나는 뭐 하면 돼? 어떻게 해야 돼? 내 채널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 제가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실제로 본인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따로 있는지. 내가 잘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자신 거는 있게. 어떤 그 하나만 바라보면서 빠져드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다양한 오케이.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항상 추구하는 거지만 솔직하게 내 어떤 그 뭐라 그러지, 저 깊은 곳에 있는 거를 그냥 툭 던져내면, 나는 어려운 사람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 주변에서 그래, 네가 제일 어려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안 어려워져서 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위로를 좀 주고 싶고, 그 영상을 만들어서 또 그런 뭐 내가 모든 사람을 만나고 다닐 수는 없으니 그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위로들을 전달하고 싶다, 이런 게 시발점이지. 그리고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꼭 그런 방법 말고 내가 뭐 음악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로 뭐 글이든 그런 걸로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게 또 대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관점인데, 그거를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오류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상충되는 부분들이 그쵸. 있어서 그거를 좀 이제 내가 고민을 엄청 하고 있고. 얘기가 너무 좀 길어졌는데 넘어가서, 그래서 그러면 사랑이 뭐야? 사랑은 위대하다. 위대하다. 너무 저기 생각인데도 많이.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랑 되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났었고,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하면서 느낀 게 서로 성숙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대방이 채워주고, 그리고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연애할 때랑은 좀 다르게 몰랐던 부분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배려하고 양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서로 애틋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측면에서 둘만의 사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좀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랑이라는 게 되게 위대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대하다. 그렇죠. 아까 맞아. 우리가 아까 그 소개를 안 하고 그냥 시작했는데, 그렇죠.
한번 자막으로는 나가면 되니까. 아, 네네. 저는 지금 LG전자에 재직 중이고 열흘 전에 아이 아빠가 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30대 국민. 30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